검찰 내 강경파로 손꼽히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참사이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직격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날선 발언을 이어온 이문정 검사장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언행을 유의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발언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오늘 자신의 SNS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검찰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분투하지 않고 잃어버린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허물과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지검장의 메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경고한 지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 내란을 극복한 정부인데 이런 정부에서도 법무부가 그만큼 이제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얘기를 좀 그 얘기를 좀 네, 네. 하죠. 예. 이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넘어갔어요. 근데 저도 누가 이거를 좀 이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최근에 이 심각하다.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얘기를 해줘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봤더니 맞아요. 일단 처음에 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되고 상반기에 1차 주요 보직들 네. 뭐 법무부 차관이나 뭐 이렇게 인사했을 때 이때 싹 다 검사들로 채워집니다. 그것도 친윤 검사들, 대표적으로 뭐 법무부 차관,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 다 검사 출신들로 앉혀지는데 심지어 야 이거 친윤들 아니야? 아 심지어는 심지어 친윤들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인데 일단 뭐 국회 답변 영상 하나 일단 보고 시작할게요. 예. 명품백 수사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명밀한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청사금지법 관련된 재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거 결적인 많습니다. 사항을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예, 이 얘기는 이제 저거 볼 때 답답했죠. 그렇죠. 예. 디올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검찰이 결국 윤석열 정부 말기에 불기소 무혐의 결정했잖아요. 그쵸. 네. 요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면밀히 검토해서 잘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차관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차관을 왜 안 바꿨지? 이거 새로 임명한 사람 새로 임명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을 임명을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그 주요 보직 간부들 8월 27일자로 합니다. 8월 27일자로 자로 그 인사를 하는데 주요 보직 그러니까 뭐 실국장들, 과장들 이렇게 인사 쭉쭉 하는데 싸그리 다 검사들로 채워졌다. 싸그리. 거의 검사들이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들 말고 변호사나 변호사 출신이나 혹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 과장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웠다 그랬고 검사가 아닌 사람을 반 정도로 채웠다. 근데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심각해졌다. 다시 검사들로 채웠다. 검사 천국이 됐다. 네, 검사 천국이 됐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안 건드렸던 자리가 있다. 검사들로 안 채웠던 자리들이 있다. 변호사나 뭐 판사로? 그런데 그런 자리들까지 지금 검사들로 다 채웠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간부, 국장급 말하는 거죠? 과장들까지 해서. 과장들까지.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권국은 검사가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그 황희석 변호사가 인권국장 했거든요.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 변호사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민변 출신에 이런 사람들 시키기 딱 좋아요. 인권국이. 근데 인권국 과장들이 인권정책과장 제외하고 다 검사들로 채워졌다. 한 과장이 4-5개 돼요. 인권국에. 근데 다 검사들로 채워졌다. 왜 저러지?
사람이 없나? 희한하네. 예. 아니 변호사야 많죠. 많은데? 네. 지금 변호사야 국장은 인권국장은 변호사 출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이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임기가 남아있어서 하는데 이것도 언제 검사로 바뀔지 모른다. 인권국장은 지금 검사 출신이 아닌데. 예. 동무심의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국가배상소송, 헌법소송, 행정소송 하는 자리거든요. 예. 검사들을 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중요하네. 정부에서도 주로 검사들을 안 앉혔던 자리래요. 예. 근데 그 산하에 있는 행정소송과장, 국무송무과장 같은 사람은 윤석열 때도 검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8월에 인사하면서 싹 검사 출신으로 바꿨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국가 배상 소송이랄지 헌법 소송, 행정 소송을 맡는다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검사들은. 그렇죠, 당연히. 네, 검사들은 형법이 전문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심지어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과장 이런 사람들 검사 출신 안 하셨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보직들을 지금 검사들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보도된 건데 우리가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갔던 거야. 네. 생각해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러네. 법무심의관, 예. 법무심의관 뭐 하는 거냐면 민법 개정, 법무부 관할 법령 규칙 이런 거 관장하는 자리거든요. 예. 네. 이것도 사실 검사할 필요 없어요, 굳이. 네. 아니 교수가 해도 되겠네. 요것도 검사로 했고 심지어 그래서 법무심의관 산하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데 예. 막 쳐갖고 줄사표를 지금 낼까 고민들을 하고 있대요. 자기 위로 과장들이 다 검사 출신 오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오니까 그 밑에 변호사 서기관급 과장 아닌 사람들이 사표 내고 나가 이러고 있대요. 정승호 장관은 저런 걸 보고 있나? 예. 국제법무국의 각 과장이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다 검사로 임명했답니다. 거기는 이것도 왜 검사로 해? 검사 말고도 진짜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예. 이거 굳이 검사를 할 필요 없거든요. 예. 그 법무실인데 법무실에 또 각 과장들 이번에 다 검사로 임명했다고 하고요. 대변인, 부대변인, 법무부의 대변인, 부대변인 다 검사. 요거 이전부터 하던 사람들, 요 사람들은 유지하고 있는 거죠. 감찰 담당관, 요거는 근데 검사가 많이 하던 자리긴 했는데 요것도 그냥 요번에 또 검사. 정책기획단 단장 등 정책기획단 안에 간부 3명 또 역시 검사로 앉혔다라고 하고요. 기조실,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 이번에 역시 검사로 임명했고요. 예. 근데 저 정도 되면 야, 저게 지금 검찰부 아니에요? 검찰부? 아니 네,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부예요. 그러네. 검찰부예요. 법무부가 이게- 아니고 검찰부네. 이게 지금 그 예. 명단이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8월에 인사 났을 때 그 법무부에 검사들이 싹 간 거 이거 그냥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읽어드리면 대변인 김태훈 검사, 감찰 담당관 안광영 검사, 감사 담당하실 검사 현동길 검사,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김영미 검사, 법무심의관 조아라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민. 그러니까 이게 과장들 말고 그 밑에 평검사들, 서기관들까지 지금 검사들이 쫙 가 있대요. 이거 보시면 그냥 알 수, 이미 다 보도된 건데. 리걸 타임즈에 보도가 네,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그럼 뒤늦게 왜 드리냐. 일단 하나. 그럼 좋아. 검사들이 갔어. 검사들이 갔어. 그러면 검사들이 제대로 된 검사거나 윤석열 때 충성을 안 했던 나름대로 검사.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면 우리가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다. 친윤이다. 친윤이다. 그나마 친윤들이 다 갔다. 자, 그냥 대충 그 간부급들 보면 아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받고 예. 대검 차장이 노민석인데 예. 조금씩 다 아실 겁니다. 노민석 대검 차장은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죠. 네. 검찰총장의 공석이니까 박근혜 계엄령 문건 의혹 관련해서 조현천을 기소 중지했던 조현천을 기소 중지. 예, 중지했던 검경 합동 수사 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현천 봐줬던 이 사람은 또 뭐 했냐? 한명숙 전 총리가 사건이 2개가 있는데 곽영욱 최초의 광여국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 5만 달러 받았다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다시 한만호 들이밀어서 또 해갖고 이걸로 유죄 받는 건데 곽영욱 그때 대한통운 이 대표는 유명한 게 너 준 거 맞냐? 라고 그러니까 의자에 놓고 나왔다 그래갖고 의자가 뇌물 받은 거냐 맞아요. 소파가 뇌물 받은 거냐 그 네. 유명한 사건인데 요거 수사 단장이었습니다.
노민석은. 아니 근데 왜 이거 무죄 나왔잖아요, 그죠? 무죄 나왔던 사람이야. 아니 왜 꼭 저런 자, 인간들만 뽑아가지고 해야 정진우 되는 거야? 서울중앙지검장. 예. 요 사람은 저랑 악연이 있어요.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익숙한 때 이름이죠. 한동훈 무혐의 처분했던 예. 사람. 예, 채널A 검언유착 제가 당시 MBC에서 예. 했었죠. 요것도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있어요. 이규현 검사가 그때 출국 금지 네. 긴급 그랬죠. 출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규현을 기소하잖아. 그 기소한 당사자예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현재. 야. 법무부 감찰국장 성상현,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가 블랙리스트를 맞다. 작성했다라고 해서 그 수사했던 맞아. 수사 책임자고 맞다.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법무부와 감찰국장이야? 법무부 감찰국장. 뭐 다 그러니까 잘 나가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요직들을 지금 친윤들이 맡고 있다. 야 좋겠다 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는 뭐 어차피 다 나온 얘기인데 한번 예. 짚어본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왜 지금 이 검찰이 해체돼서 사실은 초상집이 분위기가 되는데 우리 초상집이여라고 단단하게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나올 수 있는 자신감, 여기서 나오는 거다. 지금 이게 무슨 그러네. 얘기냐면 검찰을 해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검찰청 해체되고 물론 이제 기분은 안 좋겠죠. 근데 공소청, 중수청, 우리가 갈 수 있는 청이 2개 생기네? 보직 늘어나네? 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검찰총장 대신에 청장이긴 하지만 그렇죠. 청장이 2명 되네. 그렇죠. 아, 청장이 2명이죠. 공소청장도 검사, 그렇지. 중수청장도 검사. 네. 본인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있다는 한대요. 거죠. 실제로 지금 아.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되게 자신만만한 게 저렇게 단체 행동을 자신 있게 하고,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러면은 검사들 막 다 나갈 것, 사표 쓰고 나갈 것처럼 했는데 안 사표는 나가죠. 안 써. 지금 누가 나가는 사람 있어요? 안 사표는 안 나가죠. 그 윗대가리 몇 명 나가고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그 위에 보직 간부들부터 해갖고 평선들까지 나가는 사람 없어 지금. 그 분위기가 뭐냐? 검사들의 또 생각은 지금 각 부처, 지자체마다 특사경이 있거든요. 특사경. 있죠. 예? 특사경 지휘 권한은 여전히 남아 있대요. 그래서 검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권, 경찰을 통한 수사권을 뺏겼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부처나 지자체로 파견을 가서, 지금도 갑니다. 예. 근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파견을 가서 특사경들을 지휘하면서 하고 싶은 수사들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도표부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핵심은 법무부를 그러면 장악을 해야 돼요. 그렇지. 검사들이. 그렇지. 다른 부처로 가려면 법무부에서 보내줘야 가는 거지. 그러네. 청에서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못 가는 못 거야. 가죠. 그러네요. 법무부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이미 끝났다.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법무부 장악 그러면은 끝났다. 두 청, 중수청과 공소청을 장악할 수 있다. 그거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지자체와 각 부처의 전문적인 그 수사를 하는 특사경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환경법 위반, 예. 뭐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거 요새 다 특사경이 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걔네들 시켜서 수사 지휘하면 그래도 수사권 다 갖고 있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할 만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면서 안 나간답니다, 지금. 요거는 썰이니까 뭐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근데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해준 거고, 실제로 법무부가 지금 보면 장악 당했잖아. 이건 팩트로 그러네.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만 간부로 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밖에 없을까? 라고 하다가도 네. KBS 상황이랑 연결을 시켜보면 가능하죠. 저런 사람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또 드네. 제가 그렇죠. 예, 이 아이템을 가져오면서 추석 앞두고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기 싫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 생각은 근데 들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되게 뭐 아무리 많이 봐줘봐야 왔다 갔다 한 사람들밖에 안 남아있겠구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그냥 수그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은 보직. 근데 이게 보직이라는 게 또 희한한 악순환이 있어가지고 보직을 맡아봐야 보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편하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죠. 예, 나 지난번에 감찰국의 과장으로 있었던 애를 감찰국장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 이런 지금 논리거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논리야. 지금 이 법무부의 인사를 어떤 중간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건지 불가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보관이 있는 그런 상태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그 보직,
그 일반 평검사들조차도 네. 법무부 들어가는 걸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아직 그 인사가 안 난 주요 보직이 뭐가 있냐면 교정본부장 공석이고요. 네. 출입국 본부장 공석이고 음. 감찰관이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면 요 자리도 다 검사가 오겠구나.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좀 앞서 나가는 거니까 그냥 썰입니다. 예. 들리세요? 법무부 안의 얘기는 교정본부장은 굳이 검사가 할 필요 없어요. 아, 근데 그렇지.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권순정이 미는 사람이 될 거다. 와. 에? 지금 유력하게 제가 이름까지 들었는데 그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변인 했던 권순정은 권순정. 저랑 또 악연이 있는 게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보도할 네. 때 제가 그렇지. 취재했던 대변인이고 아. 저한테는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뒤로는 그 뭐야 손준성과 한동훈과 단톡방 네. 만들어서 그렇지. 고발사주 같이 아. 모의한 거 아니냐. 아. 그 권순정인데 네. 이 권순정과 아주 친한 무슨 구치소장인지 뭐 했던 교도소장인지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정본부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끈은 권순정일 것이다. 요 소문이 지금 있고 출입국 본부장은 원래 검사 출신이 많이 가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바꿨었어. 그래서 지금 그 누구야 혁신당의 의원하는 그렇죠. 국회의원 하는 사람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차기원? 예, 그렇죠. 아니, 예. 그렇죠. 예, 네. 그분이 출입국 본부장 그랬었죠. 했었거든. 예. 예. 근데 뭐 감찰관 이거 싹 검사로 올 거다. 지금 내부 분위기는 그냥 언제 임명하느냐 요것만 남았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요거는 썰입니다. 좀 지켜보시죠. 자, 오늘 지금 이 시각에 가장 뜨거운 뉴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인 언행을 유의하라라면서 서신을 보냈다라는 뉴스가 단독 보도로 떠 있네요. SBS 쪽에서 보낸 걸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임 검사장에 또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당부 내용도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아니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기준에 따르면. 뭐예요 그러면? 윤석열 기준에 따르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뭐 보낼 수 있죠. 예,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신이 무슨 예를 들면 너를 징계하게는 징계개시위원회가 징계개시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기에 지금 법무부와 당과 정과 대가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이 특정하게 휘발되고 막 발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의 서신을 보낼 근데 수 다만 있고 그 서신을 공개가 안 되면 되는 건데 다 공개가 됐네요. 네,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지는 판이죠. 아, 법무부가 오늘 밝혔다고 하는 걸 보면은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오늘 장관이 지검장한테 이렇게 서신 보냈음이라고 이제 보긴 했다라고 이문정 검사장의 그런 발언들이 정부가 보기에 예를 들면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버리면 그것 또한 부적절해 보이죠. 그러면 이제 부적절 vs 부적절이 붙어갖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파생적 논란들을 낳겠죠. 네, 이문정 지검장이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할까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이문정 검사장한테 물어봐야 되겠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반응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뭐 부하가 아니다, 부하가 맞다를 떠나서 이문정 검사장의 그간 이전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이 검찰개혁 5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유의하라고 딱 콕 집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검찰개혁 5적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게 어쨌든 그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의 어떤 권한을 사용해가지고 이문정 검사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일종의 이제 뭐 결국은 의미는 공개적인 경고인 것인데 그러나 뭐 공식적인 어떠한 뭐 어디에 뭘 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그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형식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으면은 이문정 검사장이 이제 그걸 제가 볼 때는 수용해서 앞으로 처신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그 이전처럼 이제 책임을 안 갖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는 위치지 않습니까? 검사장이라는. 그렇죠. 수사 일선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해야 되는 수사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세관 수사. 그렇죠. 이 세관 의혹,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 예.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찰개혁 논의를 이제 쭉 진행해 나갈 것인데, 네. 검찰청 간판을 내렸다고 이제 지금 검사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심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검사들의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독여 가면서 검찰 지휘부가 예. 뭐 다독이든지 아니면 뭐 윽박 지르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예. 요거를 진압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새로운 이 수사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거냐에 대한 이 총력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역량을 투여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문정 검사장처럼 의견이 굉장히 강한 이런 캐릭터가 또 예를 들면 검찰개혁 뭐 이렇게 지금 아무튼 1년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의견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이런 게 부담이 될 소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 논쟁의 어떤 구도 속에서는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한 어떤 법무부의 액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문정 검사장이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예. 앞으로 처신을 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더 이제 그러니까 확전이 되는 것도 웃긴 상황입니다만은 확전되지 않게 이거는 이제 이문정 지검장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일부 들고요. 네, 정성호 오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네, 이문정 지검장 발언에 대한 반박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이제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참석해서 봉욱 민정수석 그리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5명의 실명을 콕 집어서 이제 거론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오적에게 장악돼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회의에 이제 출석한 정성호 장관은 이른바 오적에 대해서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다 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제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보면 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이문정 지검장과도 친구라는 인연이 있으신데 이문정 지검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언들을 할 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예를 들면은 본인이 좀 튀어보려고 하거나 뭐 이를테면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문정 검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차분하게 얘기해요. 그 영상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누가 이런 사람이 문제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안 하다가 하면은 이제 문제 좀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검사 때도 평검사 때도 그러고 내 친구 옛날 때도 그랬죠. 부장검사 때도 그러고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저는 뭐 정성호 장관이나 뭐 이제 민정수석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가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이렇게 누군가를 저격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은 조금 더 지검장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지검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문제 제기 전 할 수 있다라고요. 검찰개혁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은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떠나서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이문정 지검장의 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좀 제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진짜 짧게 얘기하면은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가 그렇게 핵심인가? 저는 뭐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가 제일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못 믿지만은 경찰도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꼭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경찰도 실수를 할 수 있고 경찰이 못 보던 부분은 이제 검찰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이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사실은 사건 수조라고 따지면 거의 98%, 99%가 형사 사건인데 이거를 경찰이 가져왔는데 뭐 의도적으로 뭔가를 누락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돼서 했을 수도 있고 바빠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이거를 검찰이 바로잡는 게 원래 전 세계 모든 검찰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 지휘권을 직접 수사를 안 하면 수사 지휘권을 하든 보안 수사권을 있어서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하든 이거를 안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분명히 줘야 되고 어쨌든 수사 개시권이란 게 없잖아요 지금. 수사 개시권이란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자기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인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법을 수사를 했는데 인지된 수사,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죠. 인지된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가지에 가지를 쳐가지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국의 사모펀드를 치다가 이걸 갑자기 이제 뭐 그 표창장으로 넘어갔다가 막 이렇게 맘대로 한 거잖아요. 없애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맘대로 인지 수사를 못하게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좀 우려를 가지고 모든 거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당정 사이 이렇게 좀 온도차가 나는 이유는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부처 이기주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중수청을 행안 분야, 법무 분야는 별로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엔 부처 이기주의다. 이거는 그냥 각자, 그래서 저는 안 중요하다고 봐요. 행안부에 둬도 되고 법무부에 둬도 되고 그거는 행안부를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으니 행안부에 보내버리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 한동훈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검수완박법을 가지고 무슨 수사 등을 가지고 해석을 맘대로 해가지고 시행령으로 이제 막 바꿨던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여지를 안 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아는데 조금 전 세계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전 세계에는 직접 수사 검찰이 안 하면요 다 수사 지휘권은 있어요. 수사 지휘권도 없이 공소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